전체적으로 봤을 땐 상승 가도보다는 유지하거나 약간의 후퇴가 예상이 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서 한번 네.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네. 구글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오. 순수익을 이번에 기록을 했고요. 그러죠. 예. 그거랑 별개로 네. 주가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은 하락을 하고, 그죠? 실적에 비해서. 네. 구글 주가는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네. 일단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는 의견이 이제 슬슬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구글이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네. 이 주가가 하락한 원인이 뭘까요, 선생님? 일단 실적하고 반대 갈 수도 있고요. 왜냐면 그 실적 발표를 최근에 하이닉스랑 뭐 삼성이 했다고 해도 반도체가 지금 상승 그 가도를 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떨어진 것처럼 비슷한 거죠. 기대 심리에 비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약간 불리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AI 쪽이 조금 기울 수 있다. 기술주가 폭락할 수 있다는 그 우려는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번 실적 발표 결과는 1,198억 달러고요. 네. 작년 대비 2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사실 아직 이 AI 거품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역전되진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실질적인 실체가 없는 AI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이나 뭐 받쳐주는 그 아웃라인적인 그런 생산 라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약간 신뢰성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소문이 돌고 있을 겁니다. 그 AI 기업들끼리 돌려막기해서 서로를 끌어주는 구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을 거고요. 카드라 통신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글 그 자체가 제가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실적이 아니면 주가가 조금 주춤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구글이 조금 상승 기도로 갈 수 있지만 그전에는 조금 하락 기세로 갈 수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실질적인 영업이익과 별개로 네. 흔히 말한 아직 AI에 대한 공포심이 해결되지 그렇죠.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구글에서 지금 양자역학을 뭐 바로 뭐 갖다가 실행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지금 그게 또 주춤해졌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은 많은데 실질적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발표가 지금 엔비디아도 좋게 나왔지 않았었어요? 앞전에?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좋게 나왔지만 주가가 고공행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AI와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뭐 구글 같은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상승 가도보다는 유지하거나 약간의 후퇴가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클라우드, 네.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작년 대비 82% 상승을 한 게 또 구글의 실적 발표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될까요?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도 계속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 구축하기 위한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좋다고 해서 그 비용을 다 감당한다. 아니면은 데이터 구축 센터를 정확하게 어디다 할 것이라는 예측은 아직 없거든요. 발표가 약간 미지수인 부분도 아직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구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실적과 물론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동안 연관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구글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구글 주가가 지금 한 3달 정도는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 겨울부터는 조금 상승 가도록 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되면 사실 또 만보기분들 국장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한국 증시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한국 증시의 방향, 이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코스피잖아요. 네. 한국 증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ETF 여파로 인해서 코스피가 지금 하락을 했다가 폭락을 했다가 지금 약간 정상세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때문에 이끄는 그 코스피 구조는 상승이 좀 급상승은 아니지만 차분한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계단식 형성으로 해서 약간의 뭐 예전에 30%씩 상승했다고 하면 5%대, 10%대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지금 뭐 구글 실적 발표나 아니면 다른 뭐 기업의 실적 발표가 지금 여러 개 내재되어 있거든요. 애플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웬만한 실적 발표가 7, 8월 달에 이루어지긴 합니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아니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주가가 계속 상승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실적 발표와 힘입어서 구글에서는 앞으로 AI 투자에 대한 비용을 계속 늘리겠다라는 네.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네.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에 호황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구축을 더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필수 불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상생 구조로 가지 않으면 구글만 단독으로 해서 AI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할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자체 반도체 생산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은 지금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모든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승가들을 지금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네이버도 약간 주가가 올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대세이고요. AI 데이터 센터 자체가 그 데이터 저장이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자체가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주춤할 일은 없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10년간은 반도체 시장은 화랑일 거고요. 주가는 한 5년 정도 화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생님이 예언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생 구조로 가야 된다. 네. 라고 했고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네. 한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미국의 알파벳 구글이 미국 네.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이죠. 네. 한국에 들어와서 한미 이 빅테크 회동이나 협력을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그 페이 관련 아니면 지금 이제 크레딧법 그 입법이 또 예고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인 가상화폐가 지금 활동이 되거나 아니면은 활성화됐을 때 페이 관련된 기업들 뭐 네이버나 아니면은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그럼 페이 관련 업체들이 뜰 가능성도 높고요.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페이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제 수단 쪽으로는 구글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결제 수단을 대응하거나 SNS 관련 아니면 광고 홍보 쇼핑 쪽으로 조금 더 우리나라랑 좀 M&A를 하거나 협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걸 갖다가 펼치려고 할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구글 실적 발표 그리고 이 실적 발표가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추가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